네. 안녕하세요. 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1호학번 이승우이고요. 오늘 얼룸나이 토크에서 기자로 살아남기를 주제로 전공 선택과 진로 선택에 대해서 후배님들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현재 동아일보에서 기획취재팀 소속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에 대한 얘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전공을 선택했으며 어떤 이유에서 진로를 선택했는지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5년도에 해밀반으로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16년도 7월 달에 국어국문학과를, 그리고 군 복무 마치고 19년도 7월 달에 언론정보학과를 선택해서 국문과랑 원전과 두 개의 전공을 마쳤고요. 21년도 8월 달에 졸업을 하고 한 달 뒤에 동아일보에 입사를 해서 이전까지 올해 6월 달까지는 사회부에서 저희 모교인 서울대랑 관악경찰서, 남부지법, 남부지검 등등을 출입했었고 7월 달부터는 기획취재팀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면은 이렇게 기자 페이지가 나오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학도님들이 아마 많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15학년도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국어국문학을 선택했던 제 동기가 120명 중에서 저 포함 3명밖에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대부분 경제 교양 쪽으로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국어국문학은 학과 소개에 나와 있듯이 말과 문학을 연구해서 뭐 민족 문화를 창조하고 개성하고 발전한다 뭐 이렇게 멋들어지게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장과 언어를 통해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그 다양한 인간의 삶을 좀 간접 체험을 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총 3가지 정도 전공이 있고요.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이렇게 3가지가 있고 국어학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문법이나 의문, 통사, 의미론 등을 배우는 학문이고 고전문학은 시조나 시가 그리고 뭐 옛날 이야기들, 구미호 나오는 설화 같은 것들을 배우는 곳이고요. 현대문학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윤동주 같은 현대시, 그리고 현대소설, 그리고 희곡 같은 것들을 배웁니다. 이 3가지 학문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작가와 시대를 통해서 언어와 사용자를 공부하고 이를 비평하고 해석함으로써 어떤 삶이 우리 문학에 남아있는지를 공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이유는 먼저 저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책을 정말 좋아했었고 1년에 50권에서 100권 정도의 책을 고등학교 재학 동안에 읽었고 읽고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사실 고등학교 전공하면서 국어를 가장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학에 와서 읽고 쓰는 걸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니까 이쪽을 좀 훈련을 해보자 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경제 경영 쪽은 생전 공부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런 전공보다는 좀 적응이 빠르겠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독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소설이 너무 재밌어서 국어국문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저는 현대소설, 희곡론, 영화론, 그리고 고전문학사, 한국어의 역사 등등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정보학은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선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언론정보학 선택을 하면서 교양학과랑 언론정보학과랑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주변 동기들 같은 경우에도 순수 학문을 하나 공부를 하고 나머지 하나는 아무래도 취업에 좀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경영학과 전공을 실제로 3학점, 6학점 정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이제 경영학 원론 이런 수업도 많이 들어봤는데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전공 선택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순간에서 떠올랐던 게 언론 정보학을 공부를 하면 문장과 언어를 통해서 좀 의사소통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를 바탕으로 좀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론정보학을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도 크게 3가지 정도로 공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지금 저와 이렇게 후배님들이 말씀 나눈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 대인, 헬스 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회와 사람 이런 식으로 좀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학과고요. 저널리즘은 지금 제가 지금 직장에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언론법이나 글쓰기 그리고 탐사 보도 등등을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미디어는 영화나 문화, 광고 등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 분야를 배우고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챗GPT 등 AI나 기술, 그리고 미디어의 기술과 발전 등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국어국문학과 언론정보학 모두 언어와 사용자를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고민을 하면서도 국어국문학과랑 되게 비슷하고 함께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전공 선택에 굉장히 많은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저는 영화론이나 저널리즘, 특히 저는 탐사보도나 데이터 쪽 수업을 많이 들었고 이쪽 공부를 하면서 기사라는 적성을 조금씩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기사라고 한다면 어떤 게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위키백과에서 정의하는 걸로는 신문, 방송 등등에서 글을 쓰고 편집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크게 세 가지 구조로 기자의 일이 업무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사회 트렌드나 사건, 사고, 그리고 제보 등등을 바탕으로 발제를 만들고 실제 사람과 만나거나 공공기관 사람들과 통화하나 만나면서 취재를 하고 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다. 이 세 단계로 좀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앞에 여기 보이는 거는 저의 그 입사했을 때 포부를 회사에서 쓰라고 해서 쓴 건데 저의 목표는 죽기 전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전부 경험해 보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기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좋은 글을 많이 읽고 많이 쓰고 그리고 쉴 틈 없이 인생이 많이 바뀐다는 점에서 굉장히 선택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자에 되면서 총 3단계 정도를 거친 것 같은데 저희 학과에 있는 미래뉴스 실습이라는 수업을 총 12학점 정도로 가장 많이 들었어요. 12학점이면 전체 학점 중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학점인 것 같은데 이거를 배우면서 탐사보도와 언론법 그리고 데이터 저널리즘 등 어떻게 하면은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를 좀 배운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언론정보학과 연구소인 SNU 팩트체크 연구소에서 인턴으로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직접 기사도 써보고 온라인으로 취재를 하면서 기자란 이런 글을 쓰는 거라는 걸 조금 배웠고요. 그리고 끝으로 조선일보라는 큰 하면 큰 회사에서 인턴을 또 하면서 직접 취재원들과 현장에서 만난 경험을 통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자는 이런 기자구나라는 걸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기자가 돼서 2년 반 정도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경험했던 사건 사고들인데요. 입사하자마자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지고 코로나19가 계속되고 무슨 정치인 관련된 사망 사건이 계속되고 100년 만에 폭우 침수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집들이 잠기고 이태원에 할로윈 참사가 나서 100명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도 서울대 교수 누구분이 파면이 되는 사건 등등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추적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기자 활동을 했었습니다. 옆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제가 제보를 받거나 취재를 했던 뭐 경찰대에서 학교 폭력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기관에서 곤충을 활용해서 공부를 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취재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자에 한다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후배분들 중에서 기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발벗고 말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좀 꼽아봤어요. 먼저 박봉이고 워라밸이 전멸했고 술 많이 마시고 조직 문화가 좀 별로고 기레기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사를 누가 보냐 뭐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는 제 사진처럼 처참하게 늘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 직군에 비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전문직들에 비하면은 썩 그렇게 연봉이 많은 건 아니고요. 연차와 주말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틀간 쉬는 거는 굉장한 노력을 하셔야 이틀을 쉬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술은 요즘 많이 안 드시는 추세라서 괜찮지만 그래도 제가 감히 자신하건대 그 어느 직군보다도 술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직업이고요. 조직 문화는 회사랑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짜릿하고 아찔한 선후배 관계를 맺으면서 엄격한 사회생활을 원하신다면 기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레기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건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제 취재 환경이 많이 변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자가 되신다면은 이전처럼 기자님이라고 대우받는 일보다는
욕과 욕설을 들으신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저도 기자 되기 전까지 많이 안 봤던 거 인정하고 유튜브나 OTT 같은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회 현상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흥미로운 것들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만 봐도 뭐 JTBC나 중앙일보 같은 튼튼한 회사가 이제 적자가 너무 심해서 희망퇴직자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언론사들도 다 적자라서 규모를 좀 줄이고 있다던가 이런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내에서는 이제 기렉시트라고 부르는데 기자의 업무를 하다가 이제 대기업 홍보팀이나 로스쿨, 대학원 등등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라는 직업을 고민을 하시거나 언론 계열 쪽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취재를 하면서 정말 뜻깊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고 크고 굵직한 사건 사고를 따라가고 이를 추적하는 것도 기자의 일이지만 기자가 돼서 정말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접해보면서 인생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평소에 관심 있었던 장애인 분들이나 뭐 입양 가족분들 이런 이슈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취재를 한 경험이 있고 서울 퀴어 축제나 요 앞에 있는 저희 관악경찰서랑 서울대 교수님들이 이제 인문학 강의를 많이 했었다. 이런 것들처럼 좀 잘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인식할 때 뭐 저런 것까지 사회에서 있을까라는 것들도 좀 이면을 볼 수 있는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태원 헬로원 참사할 때는 한 달 동안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이제 같이 취재를 하면서 유족분들이나 아니면 생존자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많이 접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저도 어, 어떻게 하면은 사회가 더 안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저희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라는 좀 뻔하지만 좀 필요한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자유전공학부에 와서 전문직이 되든 아니면 로스쿨을 가든 고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 동기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무언가를 중요시하는지 어떤 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떨 때 행복한지를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고 좀 자유로운 인생을 좀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기사나 언론 쪽 일들도 절대 후회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으로는 여러분들 자유전공학부에서 다양한 실패도 성공도 여기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선택이란 무엇인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배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